이제 우리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교재 209페이지는 지금 내용이 뭐 FAT 1급 출제 유형이다라고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몇 개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FAT 1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잘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근데 나중 되면 실제로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TAT 2급을 먼저 보고 FAT 1급을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TAT 2급까지 우리 전산 세무 2급 보고 전산회계 1급 본 후에 또 나중에 이제 TAT 2급 보고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그리고 나서 TAT 2급 보고 FAT 1급 보는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TAT 2급 보고 나서 FAT 1급 안 봐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그 사이에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보기 싫다고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말투에 그거 안 봐도 합격인데 이런 말투가 섞여 있는데 정말 보란 듯이 이 시험은 1시간 시험인데 30분 만에 튀어나와서 저한테 마치 인정하듯이 저한테 말 그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FAT 1급 시험은 지금은 우리가 어렵게 보이는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우리는 목표가 세무 2급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부 다 몰라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숙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세 유형 표현할 때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 있죠. 자, 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보고 항상 이 칼 안에 커서가 들어간 상황에서 과세 유형을 선택할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매출이다라고 하는 것. 자, 과세 거래가 발생하면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람이 증빙 서류를 그 과세 거래를 했다라는 증빙 서류로 증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 무슨 증빙을 발급하다 혹은 뭘 발행하다 혹은 또 교부하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매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빙을 발행하는 쪽이 매출자예요.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라는 증빙으로 과세 거래를 하고 공급자가 물건 주면서 증빙을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먼저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자,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가는지 자, 이걸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증빙 서류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 혹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이제 발급하다 이런 발행해줬다는 표현을 뺄게요. 지금 제가 괄호를 쓰는 거는 이 글자는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성격인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발행하면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11번 과세 매출을 처리하게 될 거예요.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1번 칸에 자 이걸 보면 자, 지금 제가 1번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기에서 11번을 선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새로 고침했을 때 여기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한마디로 지금 이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문제를 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그러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로
과세 유형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증빙 서류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적혀 있는데 내용에서 내국 신용장 혹은 로컬 LC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그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내국 신용장이나 로컬 LC나 구매 확인서를 나한테 지시했다는 거예요.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나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 우리는 12번 우리는 영세 매출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12번 영세. 그럼 이 12번 영세를 선택을 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5번 칸에 들어가게 돼요. 부가가치 신고서는 10% 과세 일반이다, 0%인 영세율이다라고 먼저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를 12번을 선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로 고침하면 5번 칸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또 이번엔 증빙 서류가 전자든 종이든 이번엔 그냥 계산서인 거예요. 이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에요. 면세 사업자. 그럼 계산서 나오면 우리는 그냥 면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했으면 매출, 받았으면 매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은 13번 매출 면세가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지금 면세품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협력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라는 걸 제출하는데 이 과세표준명세서에 8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잠시만요. 번호가 밀렸을 수 있으니까 맞네요. 자 84번. 이건 부가세 신고서가 계속 뭔가 칸 생길 때마다 늘어나요. 번호가 뒤쪽 번호가 밀려나가서 번호가 밀렸을까봐 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견영사업자로 문제가 세무이금에 나오게 될 건데 그럼 면세품 팔고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세 유형을 여기에서 1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13번 면세. 그럼 여기서 13번 면세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없어지는데 과세 면세 사업 같이 하는 사업자는 견영 사업자는 여기에 있는 F7번의 과표 명세라고 있죠. F7번 과표 명세를 클릭하면 과세 표준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고 그럼 이걸 클릭을 하고 보면 여기 84번에 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여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들어오게 돼요. 자, 다음 또 우리가 과세 거래를 했는데 이때 무증빙인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야. 과세 거래했다는 건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가 있는 돈을 받았는데 아무런 증빙 서류 안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500원짜리 껌을 샀어요. 그럼 껌 사고 500원 동전을 줬더니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편의점에서 그랬을 때
그냥 금액 얼마 안 나니까 아니요 됐어요 라고 나오면 편의점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부가가치를 안 받은 게 아니죠. 포함된 금액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증빙을 안 해줬을 때, 혹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안 해주는 때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혹은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팔았다고 하는 것들, 증빙이 줄 거 없는 거. 자, 우리 자 본인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서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었던 거래를 좌우와 같이 상당히 긴 기간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수현 씨 맞는 것 같아. 간주 공급. 간주자가 붙은 건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니까 증빙해 줄 데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그걸 팔았다고 해서 10%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세법은 과세 거래로 보는 거예요. 혹은 나중에 공부할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빙을 14번 건별이라고 과세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입력할 때 자, 프로그램의 특징상 증빙을 안 주고받는 거는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은데,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으면 5,000원이 부가세세 포함 금액이지 5,000원의 별도 금액으로 5,500원 받고 이러지는 않죠. 잘.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간의 거래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특성상 스마트이든 K랩이든 기본 설정 값이 14건별은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증빙 없는 걸 기타라고 4번 칸에 들어오게 될 건데, 자, 지금 이 괄호에 쓴 게 어떤 말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여러분들이 11번이라고 했을 때 11번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100만원 쓰면은 옆에 10만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래 칸에다가 14번 건별이라고 해서 여기에 100만원이라고 쓰면 금액이 이렇게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건별을 쓰면 여기에 110만원이다라고 써야 얘가 분리되어서 100만원에 10만원이라고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시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불편하겠죠. 다시 뭐 100만원, 10만원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개인하고 거래가 많은 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10만원 써야 분리되지 공급가액 칸에다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써야 된다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14번 건별이라고 하면 뭐 100만원에 10만원이다. 지금 제가 수정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새로 고침했을 때에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4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과세 유형 지금 제가 번호 순서대로 11, 12, 13, 14로 가고 있는데 15번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장부를 안 써도 되는데 기장을 성실납세자 되려고 신고한다든지 그럴 때에 쓸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15번은 비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증빙은 없는데 직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선적하다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직수출이나 선적 적혀 있으면 우린 과세 유형을 16 수출로 선택을 하고
16 수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인데 증빙이 없다라고 해서 6번에 기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는 증빙 없다라는 게 기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직수출을 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다라고 해서 16번을 선택을 해서 16번을 선택을 해서 자,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영세의 기타로 간 거예요. 지금 과세의 기타, 영세의 기타 둘 다 특징이 증빙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14건별 과세 거래인데 증빙 부가세 보상 첫기 증빙 안 해준 거는 10% 받았는데 증빙 없다. 직수출은 우리 영세율 거래인데 직수 수출이니까 증빙 발행해 줄 의무를 면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증빙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증빙을 받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봐서 이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 상황이에요. 두 번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 이때 자, 과세 거래면 17번 카드 과세 카과로 선택을 할 거고 만약에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결제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면세 거래라면 우리는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17번 카드 과세도 공급 대가 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 앞에 14건별 할 때처럼 110만원 써야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될 거고 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번 칸에 들어가고 이거는 안 들어갈 거예요. 뭐 전체 금액 합쳐지는 금액 쪽에는 들어가는데 따로 이것만을 위한 거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영수증이잖아요. 그럼 지금 얘를 제가 17번 카드 과세로 바꾸면 또 얘 공급 대가 써야 되니까 금액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공급 대가 써야 돼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여기에 들어오게 됐죠.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18번을 하게 되면 18번은 18번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과세표준명세서에 들어오긴 하는데 수익금액 전체 칸에 오는 거지 카드에 관련된 칸이 없어서 제가 없다라고 한 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면세 거래 다 합치지는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똑같이 취급할 거예요. 이 둘이는 별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다 혹은 지출 증빙 영수증 우리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출 증빙 영수증을 교부하다라고 하면 이 둘이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 거래라면 22번
현금 과세. 얘도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3번 칸에 들어가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영수증인데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금 면세. 얘는 아무 때도 안 들어가요. 지금 번호는 틀린데 하는 행동은 똑같죠. 부가세법은 둘이도 똑같이 봐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이제 22번 현과로 바꿔도 또 그 금액이 이건 줄 알고, 자, 얘를 해도 3번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 적혀 있죠.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여기에만 현금 영수증 적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현금 영수증하고 다 같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다. 그럼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전부 다 합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고. 얘네들은 그냥 전부 다 같이 한 칸에 다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우리 여기에서 안 적은 유형이 15번 종합매출 적혀 있는 거 간이과세자들 할 때 쓸 거고, 이건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올 확률도 잘 없어요. 그리고 이거 면세품 팔고 증빙 없는 거는 나올 우리 시험에 나올 사이즈가 아니고, 자, 전자매출. 자, 여러분도 혹시 전자화폐 거래소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말고 하는 순간 들어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이 그 옛날에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전 세계의 전자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자화폐 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차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죠. 전 세계인이 몰라요. 그런 거라서 이 전자매출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비트코인 아니에요. 그걸로 밥 먹을 수 없죠. 근데 전자화폐도 카드처럼 승인되면 들어오고 이런 제도로 해서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이 맞겠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안 한 거에 영세 매출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영세 매출이 로컬렛이나 내구 신용장에 의해서 카드로 끊는다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얘네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 빼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출액 과세의 유형 봤으니까 이제 매입으로 갑시다. 자, 매입은 당연히 우리가 무슨 증빙을 우리가 발급받다, 아니면 수취하다, 아니면 교부받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증빙을 받으면 과세 매입 거래라고 볼 건데, 과세가 아니고 매입 거래라고 볼 건데, 자, 이때 증빙 서류가 우리가 전자든 종이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과세 유형 찾을 때 제가 썼던 세 번째,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 사항이 아니면
아니면 이때 51번 과세 매입 과세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0번이나 아니면 11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0번, 11번은 10번은 일반 매입,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인데, 자, 전에 제가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고정자산이라는 건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우리는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우리가 매입에서 여기에 51번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오른쪽 매입 라인에서,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면 10번 아니면 11번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번은 우리가 아래에 분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컴퓨터니까 아래 분계하는 게 우리 유형자산 할 때의 토지를 빼고 건설 중인 자산 빼고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것들 있죠.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 이런 걸 사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아래 회계 처리하면 컴퓨터가 고정자산 취득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51번 해놓고선 아래 분계를 하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0번이나 11번 둘 중 하나로 들어오게 돼요. 자, 다음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혹은 또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52번 영세 매입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얘도 세금계산서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잖아. 그래서 똑같이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올 거예요. 매입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여기다 다 때려 넣을 거예요. 10번, 11번에. 그래서 내가 매입 매출 전표에 52번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을 해도 10번에 그대로 있는데 색이 사라지죠. 영세율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고정자산이었으면 영세율이면 11번에 왔겠죠. 10번이나 11번 중에 하나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에 선생님 이거 봐야 돼. 궁금해할까봐 뭔지만 살짝 언질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자 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자,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받았으니까 매입에 우리는 면세다라고 써줄 거예요. 53번 매입 면세가 될 거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 거래니까 당연히 없는데, 과세표준 명세서의 85번 칸에 그래도 계산서는 중요한 증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증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53번 면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라지면서
과세표준 명세서에 들어가면 여기 85번 칸에 계산서 수치 금액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죠. 이 칸으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이것 때문에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한 경우에 54번 불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도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올 건데 들어왔다가 다시 빼버릴 거예요. 16번에서 16번에 50번 두 번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번 놓고 여기 한번 놓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없죠? 자, 일단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을 선택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51번을 선택했죠. 이걸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서로 고침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나에서 10만원 돌려줄 거라 해서 아무 거래 없으니까 10만원 돌려줘야 된다고 다 해서 마이너스 10만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54번 불공이라고 하면 일단 저와 같이 앞에 봤던 불공제 사유들이 쭉 적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여기 나하고 다의 금액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넣고 그리고 나서 16번에서 넣었다 빼는 거예요. 17번 보시면 15번 여기 얘네들 합계액에다가 16번을 뺀 값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16번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16번에서 제가 더블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50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여기 또 칸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16번에 가로에 50번이라 쓴 거예요. 여기에서 금액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금액이 수정되는 게 아니고 이 16번 칸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합계 금액이 여기 16번에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50번이다라고 표시할 때에 16에 50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의 의미는 이해가시죠? 그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 혹은 그냥 수입 세금 계산서 혹은 어디 세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러면 55번 수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55번 수입하면 얘도 세금계산서잖아. 수입 세금계산서도. 그래서 10번 아니면 11번 둘 중 하나로 들어올 거예요. 다음이 아니고 보여드려야지. 자, 여기에 제가 55번 수입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얘는 똑같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들어왔죠. 55 수입하니까
음, 사업자가 수입을 하면 부가세 주고 그냥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된 거고, 다음 이번엔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수취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다, 받다가 아니라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하면 이번에도 우리 카드 거래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라고 확인할 거고, 과세 거래라면 우리는 5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할 거고, 얘도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이번엔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이 위쪽에선 계속 세금 계산서니까 10번, 11번 했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갈 거고, 그럼 14번 중에서 얘는 이제 41번이나 아니면 42번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을 선택을 했어요. 카가로.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지금 공급 대가 쓰는 거라서 금액이 분리가 되어 버렸는데, 그럼 14번 칸에 금액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우리 41번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도 우리 원재료나 일반적인 거 살 수도 있고 고정자산 살 수도 있잖아. 세금 계산서로만 고정자산 사라는 건 없죠. 우리 법인카드로 회사 업무에 사용할 비품 컴퓨터 살 수도 있잖아. 노트북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분계해서 고정자산 인식하면 42번, 아니면 41번에 들어오면 49번 합계가 여기 14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1번이나 42번 중에 하나를 쓰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는 방식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다. 그런데 거래가 면세 거래라면 58번 카드 면세가 될 거고, 얘는 흔적이 없어요. 얘는 뭐 다른데 합계로도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럼 얘는 일반 전표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외국산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있죠. 외국산 프로그램 보면 58번 유형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 거기서 변형을 맞춰서 일으키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얘 있냐면 지금 얘 아무런 영향 안 미친다고 했죠. 우리 책 바꾸면 얘가 부가가치세에 영향 미치는 거래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아무 영향 안 미치는데, 지금 이게 꽃집 가서 환사하면서 법인카드 끊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카드 거래가 되겠죠.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럼 쟤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특별하게 볼 거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혹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교부받다라고 하면, 얘도 과세 거래면 61번 현금 과세를 쓸 거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건 똑같고, 그럼 얘도 16번인데 14번인데 얘도 41번이나 42번 칸에 금액가요.
얘 지금 적은 게 이하고 똑같죠? 위에 57번 카드 했을 때하고 이때하고 똑같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면세거래도 얘 써놓고 한번 볼게요. 이때 면세거래면 62번 현금 면세고 얘도 아무 곳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61번 현금 과세를 선택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새로 고침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느껴지죠. 지금 제가 새로 고침한 건데 신용카드 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나머지 과세 유형 중에 제가 설명 안 한 게 금전등록기 영수증. 자, 금전등록기 영수증 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옛날에 도트 프린터처럼 디디디디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금전등록기 영수증인데 요즘은 포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신용카드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착착 나오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말고 따다다다닥 치면 찍찍찍찍 하고 튀어나오는 작은 종이 쪽지 있어요. 그건데 지금 안 쓰니까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얘도 영세 필요 없고. 자, 지금 60번은 지금 안 하는데 책 바꾸면 볼 거예요. 60번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볼게 보안신고서는 제가 안면 틀려고 계속 간 거고, 왜냐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따로 유심히 안 봐도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는 한 군데 다 집어넣구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신용카드는 그 밖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매출에서는 그냥 10%하고 0% 이렇게 구분했구나, 이런 식으로만 눈 정도 익히시면서 위치는 서서히 익혀가면 되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번호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래서 이 번호를 선택하려면 증빙 서류를 가지고 발행하면 매출, 뭐 받으면 매입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 로컬렛이나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2번 매출영세, 계산서 발행하면 13번 매출면세, 간이영수증이나 아무 증빙 없거나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면 14건별, 문제의 직수출이나 선적이 있으면 16수출, 카드 거래인데 과세품이면, 과세거래라는 건 어떻게 보냐면 쉬운 게 증빙을 보여주거나 거래금액 주는데 부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거나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과세거래지, 그죠? 그리고 면세거래면 18번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도 똑같이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준비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과세거래면 22번 현과, 면세거래면 23번 현면. 그리고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카드 받았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우리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 안 하면 51번 매입과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우리는 52번 매입 영세, 혹은 뭐 로컬렛이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 계산서를 받았으면 53번 면세예요. 받았으면 매입이니까. 자, 거래처에 접대 관련된 거는 불공제 사유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불공제 사유할 때 접대는 매출세액 창출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접대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그럼 거래처에 화환을 줬어요.
그럼 거래처에 화환 주면 회계 처리는 접대비라고 할 거죠. 그럼 이때 과세 유형을 생각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환 줬으면 꽃집이잖아. 꽃집은 계산서를 줄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줘야 공제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지. 면세품은 부가가치세 준 적도 없는데 공제되니 안 되니 말할 필요가 없죠. 불공제 사유는 말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증빙으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증빙으로. 그럼 계산서 받으면 이것저것 별거릇이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공제는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예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 아니면 어디 세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는 55번 수입을 선택할 거고, 또 우리 카드 거래인데 우리가 카드 거래로 물건을 샀으면 법인카드로 결제했거나 회식비 결제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 면세 거래면 58번 카드 면세, 또 현금 영수증 혹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했대. 그래도 과세 거래인지 봐서 과세 거래면 61번 현금 과세, 면세 거래면 62번 현금 면세. 이걸 우리가 내일 좌우같이 연습할 때에 자 보시면 조금만 연습한 후에 저하고 이렇게 안 나와. 죄송해요. 너무 많이 지나갔나 봐. 자, 우리가 이런 증빙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개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보이지? 얘가 아닌가 보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내일 좌우같이 지금 이 증빙들을 보고 과세 유형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번호들이나 하는 방법은 K랩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번호도 똑같고 공고가에 공고대가 쓰는 것도 똑같고 둘 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내일은 그거 가지고 해서 과세 유형 찾는 걸 연습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 유형이 자연스럽게 돼야 아래 분개에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회계 1급 시험, 세무 2급 시험 봤을 때 회계 1급 시험은 과세 유형 선택하는 걸로 끝인데, 세무 2급 시험은 과세 유형 선택해 놓고 아래쪽에 분개해서 일반 전표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다 질문할 거예요. 또 그럼 그냥 똑같은 전표 인용 문제인데 과세 유형이 붙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가 돼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때는 이 과세 유형을 조금 집중 보시면 내일 매일 매출 전표할 때에 조금 편리하실 것 같아요.